world that we live in? I think there'll be competition in the space because essentially what Tesla's done here is they've open sourced their technology to the industry. So GM is going to be building chargers and its own chargers, but on the Tesla standard. 안녕하세요. 이제 하락장이 끝난 것일까요? 나스닥의 상승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주가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 주가가 무려 10일 연속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테슬라이고, 그렇다면 테슬라 주가 대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혹시나 중요하게 볼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인데요. 물론 테슬라 미래에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요소들이 많이 기대가 되지만, 지금 당장 주가를 본다라면 역시나 테슬라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는가, 전 세계 곳곳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1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가 바뀌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계속 약속을 지킵니다. 이정표는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죠. $7,500 크레딧부터 포드 GM 파트너십에다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확실하게 다른 기업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이정표는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모델3 하이랜드는 점점 런칭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FSD 50만 구독자 사이버트럭 출시, 여러가지 것들이 현재 이정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충전소 기업들도 테슬라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즉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의 중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에게 더 많은 기업들이 항복할 때마다 추가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테슬라 주가 상승의 반영이 될 것이고요. 모건 스탠레이는 테슬라가 가격적인 면에서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확실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델3Y의 가성비를 따라갈 전기차 모델이 있을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이겠고요. 결국 테슬라가 생산 효율성을 계속해서 올려갈 수만 있다라면, 모델2라는 가격대까지 도달할 수만 있다라면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KGI 증권에서는 테슬라 $335 간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미래 가치를 본다라면 모든 분들이 가리키는 것이 FSD인데요. 지금 자율주행 기업들 보시면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고 있고, 웨이모랑 크루즈 역시나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이고,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GM 전기차에 어떻게 이 기술력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확장성 부분에서 우위성을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륙으로 펼쳐나가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결국 로보택시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만 된다라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핸드폰에서 로보택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내놓겠다. 아직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성공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의 파워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2026년에 애플카가 출시가 되는데요. 애플이 전기차를 내놓더라도 결국 이 하드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테슬라보다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속도도 딸리고 다른 수치에서 딸리는 전기차를 내놓는다라면 결국 소비자들은 테슬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전기차 인프라 부분은 테슬라가 현재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현재 애플카를 만들 생산업체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기업이 폭스콘인데요. 폭스콘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 그럼 루시드와 파트너십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이렇게 안 될 경우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애플이 폭스콘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애플카는 포르쉐에 의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은 포르쉐가 점점 애플카와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다면 루시드 애플 파트너는 결국 폭스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인데요. 애플카 생산업체로 폭스콘이 확정이 된다라는 전제를 깐다라면, 폭스콘과 시어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 시어랑 루시드는 현재 오너가 같죠. 빈 살마니 형.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파워트레인 애플 소프트웨어가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애플카의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더라도 테슬라 대비 전기차 하드웨어 스펙이 너무나도 딸린다라면 소비자들은 애플카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루시드의 운명은 폭스콘에 의해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즉 애플한테도 루시드와 포르쉐 같은 기업들이 필요한데, 확실하게 포르쉐보다는 루시드
루시드가 더 뛰어난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주주분들이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피터와 친구들을 보고 있자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중국 기업들을 보시면 사업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데 물론 이 기업들이 수직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가려면 정말로 많이 팔아야 되는 약점은 있지만 적어도 사업은 똑바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피터와 친구들 분께서는 월급을 굉장히 달달하게 드시는 것인지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루시드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샤오펑이 72시간 만에 25,000대 주문건을 따냈다라고 말하는데요. 루시드가 계속해서 드림 투어를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주문량이 올라갔다라면 분명히 기사가 나왔을 것인데 그것을 발표를 안 하는 것을 본다라면 지금 예약 주문이 크게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을 8만 달러 미만으로 살 수가 있다. 즉 루시드 에어보다 포르쉐 타이칸과 모델 S가 가격이 더 저렴하고요. 현재의 평가는 루시드 에어에 들어가는 기술력은 좋지만 루시드 에어 상품성에는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죠. 확실하게 사우디는 제조기업들이랑 최근에 많은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우디 시장만을 본다라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여기서 생산되는 차량들을 유럽 쪽으로 수출을 시키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우디와 중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이 혜택을 루시드가 받으려면 지금처럼 경영에서는 안 될 거라는 점이고요. 확실하게 루시드 오너분들을 보시면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도 디자인이 젊은 분들이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벤츠 S클래스 오너들을 노리고 만든 것이 루시드 에어인데요. 분명히 루시드 에어에 들어간 기술력 이것을 통해서 돌파구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맺어지려면 반드시 첫 번째 조건으로 폭스콘이 애플카의 생산 제조업체로 선택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So they're positioned to be a dominant provider within generative AI. And there's also, when you're thinking about the providers of AI or that they're going to offer solutions to those broader companies, the recent Bank of America report actually stated that they're about 5 years ahead of the closest company in terms of generative AI.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팔란티어의 기술력이 무려 5년이나 앞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표 주가를 18달러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역시나 팔란티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PS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러한 예상치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심플하게 투자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 데이터가 만약에 미래의 오일이다, 기름집이다, 그것을 다루는 기업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업이 팔란티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버블은 올 것이고 AI 테마는 계속해서 쭉 갈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업들이 많고 그러한 기업들보다는 팔란티어가 공매도가 많은 편이죠. 공매도가 많이 붙어있는 만큼 그만큼 주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구글이나 메타 같은 정말로 큰 AI 기업이 아니라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팔란티어처럼 현금 포지셔닝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기업은 정말로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최근에 팔란티어는 영업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부터 파나소닉, 아마존 AWS까지 굉장히 심플합니다. AI 시대가 와서 더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이용한다라면 매출 우상향은 계속 나올 것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마진 부분의 수익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CEO는 오늘도 말합니다. AI의 발전은 막을 수가 없다. 일단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섹터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이고요. 결국 유니크 포지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경쟁자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팔란티어가 하는 일을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나요? 챗GPT가 완벽하게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보인다라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에서 피지컬 월드로 현재 튀어나오고 있죠. 결국 미래 의사결정 판단에 가장 도움을 주는 AI 플랫폼 기업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팔란티어가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